마트에 갔을 때 시식하고 나면 안 사고 그냥 지나치기가 괜스레 부담스러워요. 담당 보험 여사님이 선물 박스를 보내주시고 다른 보험 상품을 권했을 때 나에겐 굳이 필요도 없는 보험이지만 계약해야 되나? 라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또는 커피를 마실 때 상대방이 계산을 한다면 미안한 마음이 느껴 갚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인데요. 우리가 마트에서 시식을 하고 그냥 지나치면 뭔가 마음이 미식쩍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집어 카트에 싣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받은 감사의 선물이나 나를 위해 사준 맛있는 음식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나 또한 똑같이 또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에겐 호의를 받으면 빚진 감정에 놓이게 되는 상호성의 법칙이 작용해서입니다. 상호성의 법칙이란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호의로 갚는 원칙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인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성을 갖춘 우리는 이 상호성의 원칙이 언제 어디서든 적용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마케팅에 당해 쓸데없이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예로부터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해야 잘 산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죠. 이젠 착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에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만 이 상호성의 법칙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에게 정말 좋은 호의를 표하는 사람들에겐 나 또한 호의로 되갚을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영업을 당한다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사게 할 수밖에 없다면 과연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득의 심리학 책에서 이야기하는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상호성의 법칙을 어떻게 피해야 할 것인지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첫째, 공짜 샘플은 없다. 공짜 샘플 하면 바로 생각나는 상품이 있을 거예요. 바로 화장품이죠. 이런 공짜 샘플 판촉은 대부분 잠재 고객에게 관련 제품의 일부를 미리 제공해서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짜 샘플이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걸 알고 계실까요? 공짜 샘플은 제품 홍보에만 목적이 있는 척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부채의식을 심고 있는 거예요. 설득의 심리학에서 세계적 방문 판매 업체인 아메이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아메이는 버기라는 도구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공짜 샘플을 제공한다라고 해요. 버기란 세제, 샴푸 등 아메이 제품을 한데 모아놓은 것으로 이것을 특별 제작한 상자에 담아 고객의 집으로 배달된다라고 합니다. 아메이 매뉴얼엔 버기 배달된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이후 판매사원은 고객을 방문해 샘플 중 고객이 원하는 제품으로 주문을 받는다라고 해요. 고객들은 버기라는 공짜 샘플로 인해 상호성 원칙에 덫에 걸려들어 시험삼아 일부 사용해봤던 제품들을 주문하게 되는 거죠. 공짜 샘플 하면 또 가장 흔한 곳이 마트가 있어요. 이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트에서는 마케팅을 하는 제품에는 시식 코너가 있어요. 판매사원에게서 음식을 받아 먹고는 이쑤시개와 작은 종이컵을 다시 돌려주고 내 갈 길을 가려고 하지만 매몰차게 돌아서기란 쉽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하나 집어 구매를 하게 되죠. 코스트코의 판매 수치에 따르면 맥주, 치즈, 냉동 피자 등 모든 제품은 무료 샘플을 제공할 때가 판매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료 샘플을 받은 쇼핑객들 덕분인 거죠. 둘째, 원치 않는 호의도 갚아야 한다. 내가 원치 않는 호의나 선물을 받으면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찝찝하게 돈을 쓸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우린 영업당했다라는 표현을 하죠. 환불하고 싶어도 이미 받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환불 요청도 못하고 돈 낭비했다 라는 생각뿐이에요. 이렇듯 원치 않는 호의를 받았을 때도 우리 인간은 부채의식이 촉발된다라는 거예요. 상호성 법칙은 상대에게 받은 대로 돌려줘야 한다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부채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저명한 프랑스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가 선물 교환과 관련해 인류 문화에 존재하는 사회적 압력을 설명하면서 세상에는 줄 의무와 받을 의무, 갚을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갚을 의무가 상호성 원칙의 핵심이라면 받을 의무는 상호성 원칙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받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빚을 지고 싶은 사람만 선택해서 빚을 질 수가 없어요. 결국 호혜적 관계의 주도권은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받은 선물에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품을 억지로 구매해야 한다라는 압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신세를 지면 불편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누군가의 호의에 보답하지 않는다면 이 호의적 관계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베풀어야 된다라는 심리적 동요가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상호성 원칙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꼭 보답할 필요는 없죠. 호구가 될 뿐이에요. 즉, 영업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진짜 그 상품이 나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따져가며 호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로버트 치알디니는 상호성 법칙에 당하지 않는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우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언젠가 보답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런 식의 관계는 상호성 원칙에 따라 상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호의를 베풀려는 게 아닌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알맞은 대응으로 상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호성 원칙이란 호의를 호의로 갚는 것이지 속임수를 호의로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절하기 위해선 마음속으로 조용히 상황을 재정의하라고 합니다. 상호성 원칙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거절하는 거예요. 상대의 호의에는 보답해야 하지만 영업 전략에는 보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태도가 설득 전략이라고 재정의해보면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굳이 선물을 줘야 한다고 한다면 조용히 받아 챙긴 다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해요. 상호성 원칙에 맞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착한 사람을 호구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어요. 상호성의 법칙의 위력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나 자신으로부터 억압되는 부치의식은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린 걸러야 할 호의는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공짜로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싼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 상호성의 원칙에 피할 수 있는 좋은 팁 하나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